혹시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어쩐지 계속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고 있다,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보앤의 가족 체계 이론이요,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. 우리 자신과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줄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요. 한번 시작해보죠. 자,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기면요.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거 누구 잘못이지? 이걸 따지기 시작해요. 이 질문 정말 익숙하죠? 예를 들면 한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아니, 아내가 저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피하는 거 아닙니까? 원인이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다른 쪽 입장은 어떨까요? 정확히 반대예요. 남편이 저렇게 피하기만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모비우스의 띠.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이 끝도 없는 핑퐁 게임을 멈추려면요, 아예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.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보앤 이론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. 왼쪽처럼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면서 비난할 사람을 찾는 걸 직선적 사고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오른쪽처럼 A와 B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고받는 이 순환의 고리, 이걸 이해하는 체계적 사고로 넘어가자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관계 속에서 악당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추고 있지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반복적인 춤의 스텝, 그 패턴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,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패턴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,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가족을 이런 모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감정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흔들리면 그 파동이 모빌 전체에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다른 가족들도 함께 흔들리는 거죠. 네, 맞아요. 이런 감정 시스템은요, 일종의 유산처럼 우리에게 그냥 물려집니다.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그 위, 조부모님, 심지어는 증조 부모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.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는 이 감정적 유산의 한가운데 그 핵심에는 바로 만성 불안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낮은 수준의 불안이 마치 강물처럼 수면 아래에서 흐르면서 우리 가족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이렇게 대물림되는 불안의 고리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? 방법이 없을까요? 보앤은 그 열쇠가 바로 자아 분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에 있다고 말합니다.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족이랑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가족의 감정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중심을 딱 지키는 능력, 그걸 의미합니다.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는 가족의 그 불안한 패턴에 더 쉽게 휘말리게 돼요. 감정이 이성보다 먼저 튀어나가기 때문이죠. 반면에 분화 수준이 높으면 감정을 똑같이 느끼더라도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.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타고난 기본 분화 수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분화 수준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분화 수준이라는 게 실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특히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역기능적인 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한 파트너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. 이 사람의 기본 분화 수준이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 된다고 해보죠. 그리고 그의 파트너 역시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똑같은 40점의 기본 분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동등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죠. 그런데 관계의 불안감이 막 높아지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안의 불안을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불안을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서로에게 막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. 이 불안을
어떻게든 다루기 위해서 한 파트너는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자신의 기능 수준을 뚝 떨어뜨려요. 이 사람이 바로 과소기능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다른 파트너는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 비어버린 자리를 자기가 대신 메우면서 자신의 기능 수준을 확 끌어올립니다. 이 사람이 과대기능자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겉보기에는 한 명은 굉장히 유능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보이잖아요. 하지만 이 빙산 아래를 들여다보면 사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크기의 불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이 모든 것을 아는 것, 우리 관계 속에 얽혀있는 이 실타래 같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. 가족의 감정적인 과거는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일지는 몰라도 평생 짊어져야 할 종신형은 아니니까요. 오늘 살펴본 이 이론의 렌즈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직접 비춰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 당신이 우리 가족의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떤 패턴을 바꾸고 싶으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